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이분이 뭐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머스크라는 회사예요. 세계 해운업계 랭킹 1위 회사입니다. 머스크라인이라고, 거의 덴마크의 삼성이죠. 덴마크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클 거예요. 해운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머스크라인이라는 회사인데, 이 머스크라인이라는 회사가 어떤 전략을 펴서 우리나라 해운이 어떻게 되고, 그 결과 지금 머스크가 어떤 전략을 피고 있다는 거를 30분에 걸쳐서 봅시다. 자, 세계 해운업계의 압도적인 1위 머스크입니다. 때를 뒤로 돌아가 보죠. 2011년에 이 머스크가 어떤 전략을 발표했냐면은, 굉장히 많은 대형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선을 한 번에 투입해서 뭐를 한다? 치킨 게임을 했어요. 또다시 나오는 치킨 게임을 사실은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무슨 치킨 게임을 시작하냐면은,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해운은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거든요. 다 손을 합쳐서 같이 가는데, 00년에 이렇게 뭐가 많으니까 이거를 다 정리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지금 뒤에 나오지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치킨 게임이 많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 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치킨 게임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서 세계가 되는데, 이게 사실 2009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2009년에 반도체에서 해운업계도 치킨 게임에 들어가서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가 사실상 수익 제로까지 내립니다. 자기들은 엄청나게 큰 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당 단가가 낮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수익 제로까지 나올 정도로 가격을 쫙 눌러요. 가격을 쫙 눌려서 후발업체들을 죽이는 전략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1위 해운업체가 한진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2006년에 당시에 회장님이셨던 조수호 회장님이 암이셨죠.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시고, 부인인 최은영 회장이 경영권을 받습니다. 이게 2006년이에요. 2007년 8년 정도에 받을 거야. 딱 받아서 새로운 회장님이 올라오셨는데, 하필 그때 쟤네가 치킨 게임을 딱 시작하고 오늘도 항상 등장하는 그분이 터졌죠. 이게 뭐냐면은 발틱 드라 인덱스, BDI라 그럽니다. 이거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발틱 드라 인덱스라고, 우리가 흔히 BDI 지수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운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운임, 벌크선 운임 지수 이렇거든요. 운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때 새로운 회장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경영진이 생각을 해. 여러분들과 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를 베팅해야 되냐, 이게 과연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이게 왜냐하면은 해운사 입장에서는 배를 빌리는 비용이거든. 자, 그럼 배를 빌리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더 위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를 선택을 했어요. 차라리 선택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어요? 당연히 아시죠. 한진은 하필이면 여기에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선택해요. 이게 왜냐면 이때 중국발 그게 있었잖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물동량을 늘리면서 세계 물동량이 올라가거든요. 중국이 막 수입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효과가 더 갈 거로 생각하고, 이거를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을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얼마짜리 베팅을 했다? 10년짜리. 올라간다는 베팅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들의 운임을, 배를 빌리는 비용을 용선료라 그러죠. 그거를 여기서 고정을 시켜서 얼마짜리 고정을 시키냐면은 10년짜리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산 거죠. 10년 동안 산 건데, 여기서 이게 진짜 역사에 남을 하락을 했는데, 타이밍이 진짜, 이게 진짜 역사에 남을, 이게 99%가 빠진 거예요. 거의 만짜리가 세 자리로 내려, 세 자리로. 천도 아니에요. 세 자리로 내려왔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98%, 95% 정도가 빠졌거든. 여기가. 이거만, 이 1년만 해도 손실이 거의 수천억에서 조 가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몇 년짜리라고? 10년짜리였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손실 났어. 적분이죠, 적분. 적분이야. 왜냐? 아니, 이게, 아우, 야, 누구는 가격이 이래도, 그게 나는 가격이 여기잖아요. 누구는 가격이 이래도 나는 가격이 여기야. 이래도 나는 가격이, 이게 다 손실이야, 다 손실. 이 면적이 다 손실이에요. 계속. 10년간. 08년도니까 2018년. 한 지금쯤 없어졌겠네. 2017년부터 해서. 다 손실이야. 매해 적자가, 매해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진을 살리기가 굉장히 힘든 추세로 갔는데, 자, 이때 이 믿기지 않는 손실에 드디어 한진이, 우리나라 세계 7위거든요. 우리나라 1위 해운업체이자 세계 7위 한진이 여기서 날아갈 위기에 서 있었는데, 흑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때? 대한항공이 등장을 해요. 대한항공이 등장을 해서 3조 5천억을 내면서 한진해운을 살린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대한항공이 왜 한진해운을 살리냐면,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형제그룹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형제그룹이어서 살리겠다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왜 눈물 없이 볼 수 없냐면은, 대한항공이 자금난에 빠진 한진해운을 살리기 위해서 5천억을 추가 지원한다,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한항공도 부채비율이 높잖아요. 돈이 없어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뭐를 판다? S-오일 지분과 보유 항공기를 팔아 3조 5천억을 마련한다. S-오일을 3천만 주를 팔기로 했어요. 한진에너지 자회사가 갖고 있던 건. 이 결정이 진짜 피눈물 나는 결정인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 피눈물 나냐? 실제로 매각을 했거든요. 2015년에 2조 원 규모의 S-오일 지분을 전량 매각해서 한 주당 한 6만 원에 판 거죠. 거래 금액은 1조 9,830억. 2조 원 정도를 팔았어요. 팔고 이거를 한진해운 지원하는 데 씁니다. 자, 이랬다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이게 S-오일이에요. 아람코에 팔았죠. S-오일이 아람코에 대주주였으니까. 언제 팔았어, S-오일을?
팔았어요. 6만 원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얼마를 팔았다고? 2조 팔았어. 2조. 아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니 이거보다 낮게 팔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6만 여기 어디라고 치면은 거의 95%가 이 위에 가격이 있었는데, 야, 하필이면은 그걸 또 여기에 2조 2배 갔었어요. 여기 가면 4조잖아. 12만 5천 원도 넘어갔네. 여기 평가 얘기지만 지금으로 쳐도 이게 몇 배, 거의 2배잖아요. 6만 원 70%. 1에서 2조가 날라간 거야. 하필 또 여기서 그걸 팔아서 대한항공은 참 여기서도 엄청 갖고 있던 자산의 평가가 뭐 전혀 득이 안 되는데 한진해운의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쭉쭉 지원해서 2조 2천억을 지원했는데 성공을 했냐? 물론 안 됐어요. 왜 안 됐겠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손실이 났잖아요. 이렇게 적분으로 이렇게 손실이 나서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나마 이때 당시에 기대는 이게 조금 그래도 너무 바닥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요 적분치가 좀 줄잖아. 그리고 얘들하고 용선료 협상도 하고 앞으로 BDI 지수가 조금 반등해주면은 요 정도 자금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언저리에 있다가 이게 더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인 머스크 형들이 치킨 게임을 끝도 없이 하거든. 죽어라 이거, 죽어라. 이거를 올리지 않고 계속 눌러요. 계속 한 번을 못 올랐어. 20년간. 물론 한진 때문에 이걸 누른 건 아니겠지만 전 세계 해운 업계들 죽으라고 누른 거니까 10년간 못 올려. 다 손실이야 다. 결국에는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얘들 이빨 꽉 깨물고 눌렀냐면은 2016년에 다시 나옵니다. 머스크 얘기죠. 2차 치킨 게임 서막을 알리다. 한 번 더 하자. 2016년쯤에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리만도 지난 지 한참 오래 했을까? 이제 올려야 되지 했더니 그딴 거 없다. 서막을 알리면서 서울 부산 간 1톤 화물트럭 운송료가 25만 원인데 중국에서 유럽까지 20피트 컨테이너 박스를 보내는데 24만 원. 서울에서 부산을 화물트럭을 보내는데 25만 원인데 중국 상해에서 유럽까지 컨테이너 박스 보내는 걸 24만 원에 하면서 글로벌 해운업계 죽으라는 거예요. 머스크는 참고로 해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 석유입니다. 석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덴마크 앞에 있는 그 북해 유전의 석유 회사기 때문에 나뉘어 있어요. 석유, 뭐 해운,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세 개로 나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트폴리오는 석유에서 보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이빨 깎여 먹고 가는 거예요. 먹겠다. 작년 4,300억 적자 상관 지속하겠다. 심지어 얘네는 머스크 라인, 머스크 오일 있죠. 머스크 오일 있고 뭐 터미널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손실이 2조가 났는데 계속 이빨 꽉 깨물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기 CEO 아저씨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야,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니들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아직 승자도 없고 지금 9년째 니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은 운임 주도권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략으로 대응할 것. 사실상 치킨 게임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지난 11월, 이거 2017년인가 뭐 11월에 한 거예요. 이 CEO가 뭐라고 했냐면 시장 시험을 늘리기 위해 당분간 머니를 돈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돈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어. 뭐 이걸 보고 뭐 거의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치킨 게임을 계속한다는 말도 아니고 당분간 돈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답니다. 지금 9년째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돈을 잃을 준비가 돼 계신 분들이. 참고로 조금만 소개시켜드리면은 최대 컨테이너사 머스크그룹은 덴마크의 가문입니다. 뮬러검이라고 보시면 덴마크 국내 총생산의 20%예요. 매출액이 602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0조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자본의 50%는 석유 개발과 시추, 석유 회사예요. 돈이 들어온 데가 있죠. 석유 사업과 항만 운용 그리고 컨테이너 사업 이 정도로 하는데 20에서 25%밖에 컨테이너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딴 데서 보는. 석유 탐사 개발 독점권을 따내서 말 그대로 북해에서 황금을 캐시카고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진해운이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항공에 살리려고 그랬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빚을 어떻게 갚고 그랬는데도 2016년 내용입니다. 향후 1년 동안 남은 기간 전부도 아니고 1년에 내야 될 용선료 배를 빌린 돈이 얼마다? 1조 3,500억. 지금까지 이 기간 적분을 다 터져왔는데 2016년에 도달한 여기에도 앞으로 요 면적이 남았는데 요 면적이 1조 3,500억. 1년짜리 요 면적. 한 발 더 1년을 더 버티려면 여러분들이 이용료를 내야죠. 이용료가 얼마냐면 한진해운 1년 이용료가 1조 3,500억. 2016년 사실 다 왔잖아요. 2008년에 10년 매지니까. 그럼 3년 남았는데 3년 동안 내야 될 거는 얼마래더라? 3조인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던 게 2016년이니까 별로 안 남았잖아. 10년이라 그래도 2008년에 하면 2018년까지겠네. 그러니까 앞으로 2-3년 동안 남은 게 3조인가 그랬어. 아, 그럼 왜 10년짜리를 했냐?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 높은 곳에 계시는 경영진이 생각하는 건 똑같죠. 왜 10년을 했냐? 10년 계약하면 이거 뭐 이해는 합니다. 10년 계약하면 우리도 많이 이거 하잖아. 정수기 3년 계약하면 싸게 준다는데 야, 36개월 계약하면 핸드폰 공짜로 준다 그러면 너네들 하잖아.
거잖아. 똑같잖아. 야, 우리도 뭐 3년 하면 해주는데 뭐 그쵸 뭐 핸드폰 바꾸는 거 2년마다 바꾸잖아. 뭐 이렇게 통신사 바꾸고 하면 할인해 준다는데 자 똑같습니다. 10년 약정하면 할인해 주기 때문에 요거에 이렇게 그 해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10% 고정금리로 받은 셈이다. 깎아준대서 10년짜리 하면 깎아준대서 함부로 이 장기 할인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저걸 못 버티니까 결국엔 그때 당시 살아계셨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용선이 협상을 했지만 긍정적이지 않을까, 한진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얘네들이 안 해주죠. 용선료를 깎느니 선박을 회수하겠다. 결국엔 못 깎겠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법정 관리 가서 문을 닫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거의 최초로 이 정도 되는 대기업이 법정 관리로 넘어간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파산을 하죠. 2017년에 한진해운이 파산을 해요. 40년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데 이거 파산할 때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해운사고 뭐 해운을 담당해서 파산을 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굉장히 반대가 많았는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됐냐? 우린 이런 저렴한 얘기는 해야겠죠. 마감을 12원에 했거든요. 이거 살려줄 줄 알고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살려줄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돼서 12원에 마감을 했는데 나중에 12원이 요날 끝나면은 0 됐습니다. 0. 거의 1년 만에 3,600원짜리가 12원 갔어요. 이거 0 됐으니까 마이너스 100% 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살려줄 줄 알고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 우리나라 대기업이 저런 식으로 파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채도 있었습니다. 회사채.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회사채 같은 거 보통 정부가 보존해줬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 들고 있었다? 953억을 개인이 들고 있었어. 거의 다 날라갔어. 한 10% 받았을래나? 다 날라갔어. 휴지 조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봤었는데 이거 높은 이자 회사채 대마불사로 이게 들어갔다가 날라가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자 그래서 한진해운 날라간 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자 그럼 어떻게 됐냐? 그 이후로 불과 2년 조금 더 지났어요. 3년 됐구나. 이제 한진해운이 문을 닫은 지 3년 됐는데 아직까지 해운은 굉장히 어려워요.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해상 운송 수지 추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어요. 청산에 5년이 걸린 데다가 지금 현대상선 하나 살아있거든요. 현대상선이 분투를 해주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뭐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수출을 할 때 80%가 해상운송이고 10%가 컨테이너예요. 두 개를 합치면 99.7%가 해운이에요. 수출을 할 때 99.7%를 바다로 운송하기 때문에 항공운송은 0.3%밖에 안 돼서 지금 뭐 굉장히 적자가 크죠. 얼마 전에 요 얘기를 하게 된 이유긴 한데 여기 파산 백서가 나왔어요. 한진해운이 어떻게 해서 파산을 했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됐고 어떻게 해서 이걸 살릴 수 있었을지 이게 정말 안타깝다. 마지막에 소송이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백서가 나왔는데 안타깝고 숙연한 뭐 결과가 됐다. 뭐 이렇게 끝났는데, 자 그럼 남아있는 지금 해운을 지키면 남아있는 현대상선은 어떻게 돼 있냐? 16분기 연속 적자. 뭐 4년 연속 지금 5년째를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늪에 빠졌다 그러는데 적자. 이거 왜 그러겠어? 당연히 아직도 치킨 게임 중이거든. 아직도 가격을 누르고 있는 데다가 엄청나게 배들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가격을 단가를 낮춰야 살 수 있으니까 해운 이 공룡들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 커다란 해운 업체들이 덩치 경쟁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지금 공룡 점유율이 44%에서 73%로 거의 뭐 30%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얘네들이 배 크기를 이렇게 늘려요.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됐어. 이게 배가 커지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커. 지금은 뭐 미친 배가 나오고 있어요. 미친 배가 이만한 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 단가를 못 맞춰. 배가 미친 듯이 커지는 거야. 요만한 거 여러 개에서는 수익이 안 나니까 이만한 거의 뭐 옛날 배 거의 2배?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요 배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운 크기의 배들이 요즘에 대세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현대상선은 그럼 세계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냐? 이 정도입니다. 12. 요 앞에 있는 두 개를 2M이라 그래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 현대상선까지 죽일 순 없잖아. 이거 6조를 추가를 넣어야 되는 게 5월이죠. 돈을 더 넣어서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면 현대상선이 지금 이렇게 큰 배를 몇 척 시켜놨어요. 2020년인가 이 배를 받는데 그때 이 배를 받으면 자기네들도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으니까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살려달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살려주세요. 죽일 순 없다. 지금 살려주세요. 2020년이 되면은 나오겠지만은 배가 커지니까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 게다가 자기네들은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지금 황산화물 배출하려면 배에다 뭘 달아야 되거든요. 그 다는 거를 이미 다 달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환경적으로도 괜찮고 해서 앞으로 2019년은 대비하자. 대비라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손실은 어쩔 수 없고 2019년에 대비하고 2020년에 좀 올라가자.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다.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게 현대상선 주가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그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상장 폐지된 거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거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있는 주식인데 여기 있어. 이게 없는 거야. 이거 상패 아니야. 있어. 이렇게 됐긴 했는데 뭐 별다른 그거 없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다. 조금 더 우리도 이게 좀 나중에 좀 가야 될 텐데 하여튼 그러세요. 숨은 쉬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어. 말씀드렸지만은 배가 점점 프라이스를 낮추다 보니까 내리다 보니까 치킨값 계속 낮추다 보니까 지금 규모의 경쟁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운송 비용을 뭐 30% 가까이 낮춘다 그러면서 배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물동량으로 보자면은 사실은 회복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물동량은 님한테 내려갔다가 좀 올라왔거든. 그러면 사실은 아까 BDI 지수 같이 가격 운임 지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게 아닌 거예요. 배를 더 만들고 더 물량을 늘리고 크기를 키우면서 이걸 눌러서 BDI 지수는 뭐 이러고 있으니까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에 우리나라 딴 얘기긴 한데 요거는 좀 좋아지고 있어요. LNG. 우리나라 조선은 이걸로 먹고 살죠. 가스 같은 거 요즘에 실어나르는 게 많기 때문에 중국이 뭐 미국 실 수입하고 중동에서 수입하고 LNG는 요즘에 친환경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LNG 선은 좋은데 나머지 선들이 안 좋죠. 게다가 해운 산업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분다, 뭐 무인 자동차가 아니라 무인 배로 간다, 완전 자율주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운 산업은 이게 너무 압도적인 효율이어서 이거를 능가하는 효율을 찾을 게 없어요. 이 어마무지한 배의 크기를 나르는 걸 이 효율을 당할 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만 봐도 진짜 효율이 어마무지하잖아. 여기에다가 한 줄을 더 쌓는다든지 이걸 좀 뚱뚱하게 만드는 거를 한 줄이나 위로 올릴 때마다 효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능가하는 효율을 찾기가 쉽지 않아. 내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자율주행 정도? 뭐 인건비가 뭐 얼마 차지? 몇 명이나 타겠어.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얘기를 드렸냐?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가 최근에 2019년 뉴스입니다. 이게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이유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머스크가 한 얘기가 기회는 뭐라고? 육상에 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니 왜 육상에 있어? 딱 보니까 기존의 해운 물류는 보니까 웬만큼 죽여놨어. 좀만 더 죽이면 아까도 봤지만 5개였던 얼라이언스가 3개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복합으로 가겠다. 해운은 웬만치 먹어놨으니까 이제는 육상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거를 라인으로 이어서 글로벌 복합 물류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다 죽여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세계 1위고 컨테이너 해상 운송에 있어서는 이미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 꼴 웬만큼 죽여놨다. 육상 물류는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복합으로 만들어서 가격을 더 낮추든지 패키지 상품 비슷한 걸 만들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2019년 5월이에요.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비전을 말해놓는데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진의 가계도인데 우리 한진에 지금 돌아가신 고 조중웅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회사들 보면 한진은 대한항공이 있어요. 공중입니다. 주 한진이 있어요. 땅이에요. 예전에 한진 해운이 있어요. 이거 바다야. 게다가 요 바다 같은 데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진 중공업 배 만드는 회사예요. 배를 만들어서 주는 회사도 있어. 심지어 이거를 다 하려고 금융도 있어요. 이게 한진증권이었어요 예전에. 한진증권이 메리츠 금융그룹이 됐거든. 여기에다 금융까지 있어. 이게 이거만 딱 보고 있으면은 이거 머스크네? 머스크가 꿈꾸는 어떤 그룹의 모습이잖아요. 모습 자체는 작지만 공중 있어, 땅 있어, 한진 해운이 있어, 심지어 거기다 배 만들어 주는 회사도 한진중공업이고 거기다 돈을 끌어올 수 있는 금융이 있어. 사실은 계획 자체는 정말 판타스틱했는데 포트폴리오 자체는 정말 비슷했고 요즘에 이제 다 죽이니까 머스크가 뭘 하자는 거를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얼핏 봐도 시너지가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 사이즈는 엄청 작죠. 사이즈는 작은데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여기도 형제의 갈등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1남 3남과 2남 4남이 서로 싸웠죠. 서로 엄청나게 싸워서 한진해운은 뭐 아까 보셨지만 망했고 한진중공업도 오너가 사실상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한진중공업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런 게 있었어요. 수빅조선소라고 필리핀 조선소를 2006년에 세웠다가 거의 폭망했어요. 날라갔어요. 12년 만에 그냥 날라가서 한진중공업도 사실상 대주주가 날라갔어요.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4남 조종호 회장님은 참고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유명하죠. 메리츠는 대한항공을 안 타요. 메리츠 금융그룹은 대한항공 비행기를 안 탄다고 합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어요. 메리츠를 다니질 않아서.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딴 회사예요. 이름도 바꿨잖아. 이게 한진증권이었는데. 심지어 형 장례식에 참석할지 안 참석할지로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했어요. 너무 싸웠기 때문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형 장례식에 동생이 오냐 안 오냐로 기자들이 설왕설래를 했을 정도였어요. 결국 오시긴 오셨지. 잠깐 오셨다 갔는데 심지어 형 장례식에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딴 회사 이거 날라갔고 뭐 대한항공도 휘청휘청하죠. 남보다 못한 사이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상당히 안타깝죠. 이게 만약에 좀 시너지를 잘 냈으면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형제의 난도 그렇고
겹치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겹치고 리만도 겹치고 하필 또 그때 장기 계약을 맺고 하필 또 그때 치킨 게임을 하면서 한진이 사실상 완전히 공중분해되면서 이거 날라가고 이거 날라가고 이거 따로 되고 지금 대한항공 하나 딸랑 남았잖아요. 대한항공 하나 딸랑 남은 것도 뭐 휘청휘청 한다고 하니까 참 이 가장 안타까운 이 21세기의 우리나라 이 운송 쪽에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닌가. 최근까지 만약에 버텼으면은 저 머스크하고 어느 정도 한 7위 정도 됐었거든요. 한진해운은 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경쟁이 좀 됐지 않았을까 하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